네, 저희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풀스윙의 동작을 14개 동작으로 나눈 게 있어요. 이 프리스윙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백스윙 시작하기 전의 동작이 그립, 에임, 셋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백스윙이 시작이 돼서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시작하기 전까지는 5개 동작으로 나눠요. 백스윙의 길이, 그다음에 백스윙의 폭, 그다음에 스윙 플레인, 탑에 올라가서 왼손목 코킹이 되는 레버리지, 그다음에 왼손목 코킹을 똑바로 꺾는가 아니면 안쪽으로 꺾는가 밖으로 꺾는가, 이 왼손목의 포지션에 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로 위에 올라가서는 나누고요. 다운스윙 때 6가지 동작으로 나눠지죠. 다운스윙 때는 임팩 자세, 스윙 센터, 팔과 몸의 연결 동작, 커넥션, 릴리스, 타이밍, 밸런스 이렇게 6개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코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코킹도 여러 차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킹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안 해야 되는지, 또 할 때 어디서쯤에서 해야 되는지, 또 다운스윙 때 늦게까지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중간에 풀려져서 뒷땅도 맞고 파워도 잃게 돼서 자세히 오늘은 이 숏게임, 언제 코킹을 해야 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린 주변에서 저희가 숏게임을 하면 손목을 꺾어서 이 짧은 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손목을 쓰지 않고 해야 돼요? 또 몸을 써야 돼요? 그냥 몸을 쓰지 않고 손만 갖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으신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공을 던지는 동작하고 똑같이 가까운 거리는 손만 갖고 해도 되고 조금 먼 데는 손하고 팔, 그 다음에 더 멀리는 몸이 리드를 하면서 손이 가야지 힘을 쓴다고 했는데, 이 짧은 거리의 코킹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거리는 손목을 꺾지 않고 그냥 올렸다 그냥 이렇게 내리면, 코킹이라는 거는 왼손이 이렇게 클럽 셰프트가 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각이 생기면, 꺾었다 피면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는 이렇게 손목을 쓰면, 꺾었다 이렇게 치면 공이 많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손목을 쓰지 않는 게 방향성도 좋아지고 거리 맞추는 데도 좋아서, 아주 짧은 거리는 손을 쓰시지 말고 그냥 왼쪽에 체중 놓고 그냥 꺾었다 이렇게 내려치면, 그러면 공도 깨끗이 맞고 방향도 좋아져요. 그런데 어디쯤인가 이렇게 손목을 안 쓰고 공을 보내려고, 좀 먼 거리에 보내려고 똑바로 가서 힘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방향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갈 정도의 스윙을 할 때는 힘을 쓸 게 아니라 손목을 꺾었다 피면, 올렸다 꺾었다 이렇게 떨구기만 하면 저렇게 힘이 생겨서 거리가 많이 나니까, 좀 멀리 보내는 샷을 할 때는 그린 주변에서도 손목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낮게 굴리는 칩샷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탄도가 낮아야 되니까 손목을 꺾지 않고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쳐야지, 치핑은 낮게 가서 굴리는 샷은 손목을 쓰지 않고 그냥 치는 게 좋고요. 띄우는 샷을 할 때는 손목을 쓰지 않으면 그냥 백스윙을 하면 백스윙이 낮아져서 공에 다가가는 어프로치 되는 이 각도가 없어서 공이 뜨지를 않으니까,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꺾어서 빨리 꺾어 올려야 빨리 띄울 수가 있어서, 그린 주변에 한 10야드 내외에 벙커샷을 할 때도 클럽을 많이 열고 손목을 빨리 꺾어 올렸다가 내려쳐야지 공이 뜨지, 손목을 꺾지 않으면 짧은 거리에 벙커샷도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먼 거리는 손목을 안 쓰고 그냥 길게 이렇게 벙커샷을 해도 되는데, 그린 주변에 짧은 거리는 클럽을 열고 바로 꺾어 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서 벙커샷을 해야 되니까, 그린 주변에서 아무튼 높이 띄워야 되는 샷, 내려가는 입사각이 급하게 되려면 백스윙 때 손목을 꼭 꺾어야 되고, 그다음에 힘을 내기 위해서도 손목을 꺾었다가 한 30야드 정도는 힘을 안 주고 그냥 손목만 꺾었다 이렇게 탁 떨구기만 해도 한 30야드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짧은 스윙은, 그런데 풀 스윙을 할 때 코킹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기술적인 거는 몸의
회전을 해서 회전력, 원심력에 의해서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왼손목이 꺾였다 풀리는 이 레버리지, 손목 코킹 때문에 한 80% 이상의 힘이 더 생긴다고 하는데, 코킹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나요. 코킹을 덜 하면 거리가 더 줄어드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네,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코킹을 배워보시는 게 좋은데, LPGA에 바로 어제 끝난 LPGA 챔피언십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 준우승을 한 브리트니 린스캄 선수가 LPGA에 뭐 지난 5, 6년 동안 이 장타 순위 뭐 1, 2, 3위 안에 항상 드는 그런 장타자인데, 그 선수의 이 다운스윙을 할 때 보면 코킹이 늦게까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도 볼 수가 있고, 또 남자 선수 중에 체격이 크지 않으면서도 장타력도 있고 아이언샷을 아주 잘하는 세르지오 갈시아 선수는,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코킹을 해서 내려오면서 손목을 푸는데, 가르시아 선수는 탑에 가서는 코킹을 안 하고 내려오면서 다운콕을 아주 잘해서 비거리를 많이 내는 이런 선수가 있어서, 네,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브리트니 린스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린스캄 선수가 지금 허리 높이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손목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탑에 올라가서 정상에 이제 백스윙이 정지가 된 상태 보면 왼팔이 아주 곧게 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저도 제 스윙을 느린 동작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왼팔이 저렇게 펴지지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왼손목 코킹이 잘 써지려면 왼팔이 저렇게 곧게 펴져 있어야지 코킹이 제대로 일을 하지, 왼 팔꿈이 구부러지면 손목이 일을 하질 않아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는데, 왼 팔꿈치가 굽혀지면 손목이 일이 안 되고, 이 한쪽이 고정이 되면 한쪽은 움직여야 된다. 스테빌리티, 모빌리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코킹이 잘 되려면 저렇게 왼팔이 곧게 펴 있어야 되지, 구부러지면 코킹이 된다고 할지라도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리트니 린스캄 선수가 왜 체격도 좋지만 장타력이 있는가는 저렇게 왼팔을 곧게 펴고 코킹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탑에 갔을 때 크게 오버스윙도 아니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백스윙인데, 이제 내릴 때 보시면 손이 허리까지 내려오면서 코킹이 풀리지 않고 그냥 내려와서 손이 허리 높인데도 왼팔과 셰프트는 90도 이상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지금 보시면 린스캄 선수의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 높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저 위치에서 왼쪽 어깨는 하늘로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더 높죠, 왼쪽 어깨보다. 절대적으로 코킹을 늦게 풀으려면, 비거리가 많이 나려면 저렇게 어깨 기울기가 많이 오른쪽이 내려가지 않아야 손목이 풀리지를 않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주로 퍼 올려서 공을 띄우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코킹이 일찍 풀려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끌고 내려와서 조금 더 보시면 손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도 손이 앞에 가 있다가 지금 임팩트 자세인데 완벽하게 지금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왼팔이 쭉 뻗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면서, 장타자는 렉스 탐슨도 그렇고 브리트니 린스캄도 역시 뒤꿈치가 땅에서 들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저렇게 장타를 치려면 뒤꿈치에 체중이 있는 것보다는 앞꿈치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뒤꿈치가 많이 들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박인비 선수와 비거리가 뭐 어떤 홀에서는 한 50야드 이상 박인비 선수가 인정을 하듯이 본인이 3번 우드 칠 때 7번 아이언으로 파5에서 올리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비거리를 갖고 있는 린스캄 선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시아 선수의 스윙을 보시면, 이 가르시아 선수가 한때는 뭐 타이거 우즈 선수를 능가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했는데, 한동안 청춘 사업 때문에 조금 골프가 안 됐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골프를 하고 있죠. 보시면 탑에 가서 지금 셰프트하고 왼팔을 보시면 코킹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90도가 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탑에 가서는 코킹을 안 하고 그냥 올렸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자세히 보시면 네, 지금 저 동작에서 네, 저기서 아주 클럽 셰프트가 뒤로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손보다 셰프트가 많이 꺾여 있는 왼손목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저 동작은 한때 벤 호건 유명한 볼 스트라이킹을 잘한 벤 호건 선수가 저렇게 네, 늦게까지 코킹을 풀지 않고 끌고 내려왔는데 이 가르시아 선수도 네, 크지 않은 체격에 그래서 네, 장타력도 갖고 있고 아이언샷을 또 특별히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저렇게 코킹을 네, 일찍 풀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탑에 올라가서 코킹을 늦게 했다가 내려가면서 다운콕을 했다가 공을 치는 동작을 연습을 하시면 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임팩트 자세도 아주 좋고요. 네, 자 이제 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백스윙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코킹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네, 프리콕이라 그래서 한때 뭐 데빌 레드베러 코치도 백스윙을 하면서 손목을 꺾어서 여기서 90도로 꺾고 어깨 회전을 하면 백스윙이 다 끝난다. 그래서 스윙이 굉장히 단순화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프리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러고 올라가는다고 그런 이론도 있어서 코킹이 일찍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프리콕을 하고 백스윙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는 부분은 허리 높이까지 가서 허리 높이보다 더 올라가면 헤드 무게가 있을 때 가서 올라가면서 이 클럽 헤드 때문에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위치 주로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꺾이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여기서 코킹을 안 하고 탑에 올라가서 아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도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탑에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철렁하고 백스윙 탑에서 코킹을 하기 때문에 네,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고 방향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찍 코킹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탑에 올라가서 늦게 이렇게 코킹을 했다가 치는 거는 또 여기 늦게 코킹을 이렇게 했다가 내리면 여기서 끌고 내려와지지가 않고 이렇게 먼저 캐스팅이 돼요. 먼저 펴지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거리의 손실도 생기고 방향성도 안 좋아지니까 절대 탑에 가서 아예 코킹을 안 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게 더 낫지 늦게 코킹을 이렇게 하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코킹을 하고 싶은데 코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코킹이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왼팔이 구부러지는 원인은 왼손 엄지손에다 힘을 많이 주시면 그러면 탑에 올라가서 코킹도 안 되고 팔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탑에 가면 코킹도 안 되고 팔도 구부러지고 이거는 왼손 엄지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니까 왼손 엄지손을 이렇게 롱썸을 하시는 것보다는 숏썸을 해서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뜨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 이 부분이 네, 셰프트 이렇게 닿아서 롱썸을 하는 게 한때 이제 벤 호건 선수는 이렇게 롱썸을 해서 탑에 올라가서 코킹이 너무 깊이 돼서 오버스윙을 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숏썸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는데 숏썸으로 이렇게 하고도 올라가서 코킹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코킹이 잘 안 되신다면 지금 숏썸을 하거나 엄지에 힘이 들어가서 아니면 장갑에 엄지손이 자꾸 여기에 달아서 네, 뚫어지는 분들은 코킹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셰프트에다 대고 끝에 힘을 안 주면 그러면 손목이 아주 잘 꺾어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꺾어지는 거는 탑에 올라가서 안쪽으로 꺾어도 되고 똑바로 꺾어도 되고 밖으로 꺾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뭐 탐 레이먼이라든가 옛날에 리츄레비노 선수는 이렇게 꺾고 탑에서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꺾여도 되고 안으로 꺾여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그립의 위치에 따라서 왼손 그립을 오른쪽으로 스트롱하게 돌려잡는 사람은 탑에 가서 안으로 꺾어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고 임팩트에 공이 똑바로 맞지 스트롱 그립을 하고 여기를 똑바로 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하늘에 똑바로 보면서 네, 다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샷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한 사람은 다 안으로 이렇게 꺾는 게 좋고 그냥 일반 뉴트럴 그립을 한 분은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손의 위치가 중요한 것보다 올라갈 때 코킹이 안 되시는 분은 엄지손에
네, 힘이 빠져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철렁 꺾였다가 이렇게 클럽이 놔질 수 있는,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꺾였다가 풀스윙보다는 허리 높이에서 많이 꺾였다가 이렇게 놓는 동작을 연습을 하시면, 네, 일단은 왼손목 꺾이는 거 연습이 중요하고요. 자, 탑에 올라가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게 빨리 풀어지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게 빨리 풀어져서 뒷땅을 맞으면 프로님들이 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탑에서 코킹을 빨리 풀지 말고 천천히 각을 유지하면서 손을 끌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라가서 천천히 손을 갖고 내려와라. 이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탑에서 코킹을 일찍 풀지 않는 거는 좋은데 천천히 손이 내려오면서 이 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면 이게 다 이렇게 풀어지지, 이 각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는 손의 속도가 빠르고 헤드가 무거워서 올라갔다가 이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각이 유지되지,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면 자꾸 일찍 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각이 안 풀려고 천천히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리도 손실을 보고 뒷땅도 더 맞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코킹을 일찍 풀으려고 하면 돼요. 일찍 풀면 더 뒷땅이 맞지 않겠는가? 네, 제 동작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일찍 푸는데 이 허공에다 이렇게 일찍 푸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공에다가 일찍 풀려고 하면, 그러면 탑에서 이렇게 꺾였던 게 공에 내려와서 여기서 빨리 풀으려고 하면 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킹이 일찍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보시면 올라가서 푸는 거를 빨리 공에다 풀려고 하면 여기서, 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각이 더 유지가 되고 힘이 더 빨리, 네, 파워가 더 훨씬 생겨서 거리가 많이 나니까, 네, 이 천천히 손을 갖고 내려가려는 동작은 절대 필요치 않은 동작이라 꼭, 네, 손을 피기는 피되 어디다 피는가 하면 올라가서 오른쪽에서 그냥 허공에다 피는 게 아니라, 또 체중이 오른발에 있을 때 다운스윙을 끌고 내려가면 여지없이 이게 빨리 풀려요. 체중 이동을 하시는 분은 왔다가 빨리 왼쪽으로 와서 끌고 내려와야 이게 유지가 되지, 오른발에서 다운스윙을 하면 거의 다 100% 손목이 일찍 풀리니까 체중 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권해드리는 왼발의 체중을 그냥 두고 이제 보시면 올라가서 이걸 빨리 풀으려고 하면, 네, 제 손목이 아마 지금 철렁철렁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다시 보시면,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풀리는 연습을 하시면, 자, 또 조금 아까 가르시아 선수의 이 탑에 올라가서 코킹을 다 안 하고 다운 콕을 아주 잘하는 방법은, 네, 그 다운 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에 힘이 없어져야, 저희가 이제 그립의 악력이 뭐 강하게 잡아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느슨히 잡아야 된다는 이론도 있는데, 클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왼손 세 손가락하고 오른 두 손가락은 힘을 주면서 잡아야 되지만, 엄지와 검지에 힘이 꽉 들어가면,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손이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검지 손으로 잡고 공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코킹이 일찍 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보면 뒷땅을 자꾸 치시는 분한테 그립을 좀 가볍게 잡고 빨리 손을 끌고 와봐라 그러면 뒷땅을 안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올라가서 손에 힘이 많아서 손으로 치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이걸 피면서 치려고, 손의 힘으로 치려고 하니까. 그런데 손의 힘이 아니라 손이 이게 빨리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립의 악력이 클럽이 돌아갈 정도로 느슨히 잡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엄지 검지의 힘은 되도록 주질 않아야, 네, 그래서 이 연습하는 방법을 엄지 검지에 힘이 들어가서 코킹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엄지 검지를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왼발에 체중을 놓고, 네,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다운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짧은 걸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코킹을 하지 않고 백스윙을 이렇게 길게 했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면서 손을 꺾는 이 연습을 하시면, 다시 보시면 왼발에서 길게 백스윙을 해서 끌고 오면서,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면 이걸 제가 지도해 보면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고 백스윙을 하면 벌써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손목이 꺾이니까 오면서 꺾을 게 없으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지도를 해봐도 잘 안 되는데, 손을 조금 스플레 이렇게 조금 떨궈서 잡고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라도 억지로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연습을 하시면, 오른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끌고 오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렇게가, 그러면 그냥 올렸다가 보시면 올렸다가 이렇게 오면서 꺾었다 피면 뒷땅이 전혀 안 맞고, 코킹을 이해하고 손의 동작이 어떻게 해야지 공이 잘 맞는지 이해가 되셔서 이런 연습을, 자, 코킹이 일찍 풀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어깨가 내려가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어깨를 이렇게 내려보면 뒷땅이 맞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축이 뒤로 기울기 때문에 뒷땅도 맞지만 코킹도 일찍 풀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공을 띄우려고 어깨를 내려서 띄우려고 하는 동작은, 이렇게 숙이면서 공을 띄우려는 동작은 하지 않아야,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손을 해야 코킹이 빨리 풀리지 않고 최대의 힘도 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잡고 이제 강한 스윙을 하면 이 손목이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가 풀리는, 이런 풀리는 힘 때문에 헤드 스피드가 나는 거지, 올라가서 손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친다고 해서 절대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게 엄지검지를 잡지 않고 올라갔다가 여기 꺾었다가 이게 힘있게 이렇게 풀리는 연습을 여기서 자꾸만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9번 아이언이나 8번 아이언으로 다 손을 다 잡고 가르시아 선수 같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코킹을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탑에 가서 90도가 되도록 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겼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연습을 하시면,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탑에 올라가서 치는 연습을 하다가 풀스윙 때도 다 코킹을 하지 않고 내려오면서 코킹을 해서 치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 힘이 조금씩 힘을 쓰면서 골반 회전하고 손목 코킹이 타이밍이 맞아서 같이 잘 이루어지면 늦게 코킹을 해도 힘이 더 조금씩 생겨서 강한 스윙을 하면 이제 골반 회전하는 거하고 손목하고가 이게 잘 맞아야, 그래야 이제 거리가 잘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킹을 안 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스티브 스트리커 같은 선수는 지금 뭐 50이 다 넘어서도 거의 다 된 나이에서도 좋은 골프를 하는 선수가 있는데 거의 코킹을 안 하고 쳐요. 그런데 체격이 그렇게 큰 거에 비해서는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고요. 어제 우승을 한 우리 박인비 선수도 백스윙을 했을 때 보면 탑에서 코킹을 많이 안 하고, 물론 내려오면서 다운콕이 돼서 잘 치고 있지만, 박인비 선수도 다른 사람만큼 코킹이 더 깊이 된다면 비거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지 않을까. 그런데 박인비 선수가 한때 이제 우리 제이골프 스튜디오에 와서 얘기할 때 보니까 본인은 손목이 굉장히 이게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코킹을 더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코킹은 비거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라가서 탑에 올라가서 손목에 힘이 빠져서 힘을 빼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네, 비거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타를 치기 위한 코킹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코킹을 잘 만들어서 또 잘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거리가 나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마 코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레슨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병호 프로가 파워 해접 만들기 2탄을 공개합니다. 생방송 제9 라이브 레슨 7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